제1장 도입 동향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라고. 2019년 가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실에는 16개 회원국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안건은 단 하나, 차세대 자주포 도입에 관한 최종 결정이었죠. 수십 년간 유럽 방산의 자존심을 지켜온 독일, 프랑스, 영국의 쟁쟁한 후보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명단 맨 마지막에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 그 이름을 본 독일의 한 장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우스 밀러, 32년 경력의 포병 전문가이자 나토 합동무기평가위원회의 핵심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옆자리 동료에게 소곤거렸죠. 한국이 자주포를 만든다고? 우리 PGH-2000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의 말에 주변 장교 몇몇이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72시간 뒤 그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32년간 흔들린 적 없던 한 군인의 신념이 종이 한 장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16개국 대표단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배경 유럽 방산의 자존심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 시절 유럽 방산업계의 분위기를 아셔야 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 무기 시장은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PGH-2000, 자주포 등으로 지상무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육상무기는 독일이라는 공식은 나토 내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정설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떠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유럽에서 한국의 방산 이미지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 1970년대까지도 자체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 유럽의 군 수뇌부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지 무기를 파는 나라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장성이 코웃음을 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절박한 각오 아래 방위산업에 사활을 걸어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온 나라, 동맹국의 보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나라. 한국의 무기 개발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K9 자주포는 바로 그 절박함의 결정체였죠. 제3장 전개 브뤼셀에 도착한 동양의 이방인. 나토 본부의 차세대 자주포 선정 프로젝트는 2019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최신 자주포를 내밀며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었죠.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카이사르, 영국의 AS-90 하나같이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K9 천둥, 영어로 썬더라는 이름의 자주포가 비교 평가 대상에 올랐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을 이끈 사람은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의 김도현 단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 평생을 자주포 개발에 바친 엔지니어 출신의 관료였죠. 그가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단에게는 의전 차량과 안내 장교가 배치되었지만 한국팀은 스스로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김도현 단장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괜찮아. 결국 숫자가 말해줄 거야. 첫 번째 공식 브리핑 날, 김도현 단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16개국 대표단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의구심이, 기대보다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맨 앞줄에 앉은 클라우스 밀러 장성은 두 팔을 꼬은 채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아 마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4장 전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각국의 프레젠테이션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나섰죠. PGH-2000의 위용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거리 40km, 분당 발사 속도 최대 10발, 나토의 여러 분쟁 지역에서 실전 검증까지 마친 명품 무기. 밀러 장성은 자국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도 기동성과 신속 배치 능력을 앞세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영국 역시 AS-90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도현 단장이 단상에 올랐을 때 회의실 뒤쪽에서 몇몇 장교가 자리를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 순서니까 쉬었다 오자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김도현 단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영상도 거창한 수사도 없이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 40km, K307 탄약 사용 시 54km, 분당 최대 발사 속도 6발에서 8발, 첫 발 발사까지 소요시간 30초, 자동 장전 시스템 탑재, 단가 약 350만 달러, PGH-2000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10발, 첫 발 발사까지 소요시간 30초, 반자동 장전, 단가 약 650만 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성능은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앞서는데 가격은 거의 절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러 장성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가 적은 메모는 이것이었습니다. 독일 속담으로 빌리히 이스트 오프트 토이어, 싼 것은 종종 비싸진다는 뜻이었죠. 제오장 위기 32년 군 생활이 만든 벽.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비공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와인잔을 들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였죠. 김도현 단장은 용기를 내어 밀러 장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한국의 K9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밀러 장성의 대답은 정중하지만 냉혹했습니다. 김 단장, 당신네 나라가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32년간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국의 자주포가 실전에서 쓰인 적이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종이 위의 숫자와 전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김도현 단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K군 당시까지 대규모 실전 투입 경험이 없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K9의 대응 사격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나토가 생각하는 실전과는 규모가 달랐죠. 밀러 장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나토 장병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는 검증된 것만 믿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 단장은 호텔 방에서 본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쪽 벽이 너무 높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벽입니다. 본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제6장 반전 기밀 데이터 한 장이 바꾼 모든 것. 이틀 뒤 최종 기술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은 자국 무기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정비 주기, 고장률, 부품 수명, 극한 환경 운용 기록. 이것은 카탈로그에 나오는 이론적 수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년간 축적된 생생한 데이터였습니다. 독일이 먼저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PGH-2000의 아프가니스탄 실전 기록, 나토 연합훈련 기록 등 화려한 이력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균 고장 간격과 정비 소요 시간이 예상보다 높았던 겁니다. 사막과 혹한에서 정밀한 독일식 기계 장치가 생각보다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도현 단장이 제출한 것은 A사 용지 한 장짜리 요약, 보고서와 함께 딸린
500페이지 분량의 상세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바로 그 A사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군이 K9을 20년 넘게 운용하며 축적한 핵심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누적 운용 시간 480만 시간, 누적 사격 발수 230만 발 이상, 평균 고장 간격 PGH 2000 대비 1.7배, 극한 환경 운용 기록 영하 32도 한국 철원에서 영상 48도 중동 수출용 시험까지 정상 작동 확인, 가동률 92% 이상 유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480만 시간이라는 숫자였습니다. 한국은 휴전선을 따라 1000문 이상의 K9을 24시간 365일 실전 배치 상태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K9은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나토 회원국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상 준전시 상태에서의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밀러 장성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두 팔을 꼬고 있던 자세가 풀렸고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데이터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32년간 검증된 것만 믿는다고 말해왔던 그 군인이 눈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그 검증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밀러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잠깐,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김도현 단장이 답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68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데이터는 시험 결과가 아닙니다.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밀러 장성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긴 10초였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밀러 장성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2년간 독일 포병의 우수성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데이터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훈련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상황을 매일 현실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K9을 나토 표준 자주포 후보로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의 장성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추천한 겁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7장 해결 16개국 만장일치. 밀러 장성의 발언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북극권에서의 운용 능력이 관건이었는데 영하 32도 정상 작동 기록은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합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 하나둘씩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종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나토 회원국 공동 운용 자주포 우선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건. 결과는 16개국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통역관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표결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밀러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가로질러 김도현 단장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도현 단장이 그 손을 잡았을 때 밀러 장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단장, 당신네 나라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이것을 만들어냈는지 오늘에서야 이해했습니다. 32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무기는 풍요 속에서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당신들의 나라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도현 단장은 그 악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한 번도 독일을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30초 넘게 이어졌고 회의실의 박수는 더 커졌습니다.
이후 한국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에 672문, 노르웨이에 24문, 에스토니아에 18문, 핀란드에 48문, 터키의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수백 문이 수출되거나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로 올라섰고 K9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제8장 마무리 절박함이 만든 기적 한국이라는 이름.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잘 팔았다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68년 넘게 휴전 상태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전쟁의 참혹함을 몸으로 겪었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K9 자주포의 480만 시간 운용 기록은 단순한 기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휴전선을 지키며 잠 못 이루었던 수십만 젊은 군인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영하 30도의 철원 벌판에서 폭염이 내리쬐는 한여름, 전방 초소에서 그 자주포 옆을 지킨 이름 없는 병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숫자인 겁니다. 밀러 장성은 은퇴 후 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무기에 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절박함에 진 것입니다. 편안한 평화 속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과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차이를 숫자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택시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해도 주눅 들지 않고 숫자가 말해줄 거야라고 되뇌던 김도현 단장처럼, 그리고 그 숫자 뒤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켜온 이름 없는 영웅들처럼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